여러분,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예상하시나요? 무려 하루에 14,000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무려 500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곤란하고 또 처리 비용이 비싸서 환경 오염은 물론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국내 유명 음식물 처리기 전문 제조사 대표님과 또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합법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인터넷이나 뭐 쇼핑몰 등에서도 음식물 처리기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저도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거 불법이다 하는 기사가 나오곤 해요.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네, 합법입니다. 하수도법 제33조에는 하수의 수질에 현저한 오염이 있을 시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저한에 대한 기준이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파트라던가 일반 가정집에도 오수 정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수 정화 시설을 통해서 주방의 하수도 모두 정화되어서 하수도로 흘러가거든요. 따라서 하수 관거에 오염이 전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를 통해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는 100% 방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방 하수로부터 배출된 어떠한 물도 어떠한 오염수도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라던가 건물의 오수 정화 시설을 통해서 1차 정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흘러가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해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서 강이나 하천으로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중에 전혀 오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립니다. 네, 합법입니다. 아, 그래요? 소비자분들이 헷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될 때 돈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톤당에 5 내지 15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수거업체는 수거만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걸려있는 이건의 문제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현저히 수질을 오염시킬 때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현저히라는 0에서 10까지 치면은 얼마만큼 수치가 기준인지 없습니다. 수질이 얼마나 탁해야 10이고 얼마나 맑아야 0인지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불분명한 두리뭉실한 애매한 모호한 법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도에 이미 93.9%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직보치율 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다 했어요. 이러는데 이건업체의 담화가 공청회 방해 그리고 우리 수적인 열차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한민국 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도 기준 93.9%입니다. 여과기를 설치하지 않고 100% 방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서울시, 남양주시, 여주시 등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환경부 및 서울시가 음식물 분쇄기가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 제도에 따라 사용한다면 여과기 2차 그릇망을 떼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물 분쇄기 처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제도적 문제입니다. 여과기 설치 이건요 똥구멍 먹고 우리 밥 먹지 않은 식의 제도입니다. 지금은 100% 방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음식물 분쇄기 제조 못하는 사람 바보, 또 이 분쇄기를 못 파는 사람 바보, 또 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이미 93%를 넘은 지 오래. 현대화된 하수시설로 음식물 처리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직배출해도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단 20% 방류만 합법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엔 거대한 이권이 숨어 있다? 수거업체 등의 이권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 이제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을 때이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또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허와실! 자, 그럼 음식물 쓰레기의 첫 번째 허와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멋진 판넬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허와실 스티커 쫙 떼봐주실까요? 자, 열어봅시다. 짝! 네, 음식물 쓰레기는 돈이 된다. 흔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돈이 된다가 아니라 돈이 든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음식물 수거 방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같이 음식물을 배출해갖고 쓰레기통으로 하면은 수거 방식으로 하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면 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썩으면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면은 사료도 안 되죠, 퇴비로도 안 되죠. 심지어 메탄가스가 발생이 안 되니까 연료로도 안 됩니다. 주방에서 하수관루로 분쇄해서 그냥 버리면은 아주 수시간 이내에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가 썩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하여 사료도 가능하고 또 연료로도 가능하고 모든 자원이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는 자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버리면 넣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여 수거, 보관, 운반 도중에 계속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악취, 벌레, 그리고 보톨리누스균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부패하여 가축 사료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메탄가스로도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처리기를 통해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이런 석유 같은 연료 대신해서 또 사용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2014년 창원시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연료와 인근 마을의 가정용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스로 남은 음식물을 말려서 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칩을 시멘트 공장, 발전소, 그리고 화석 연료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음식물 쓰레기, 우리 첫 번째 허와실, 음식물 쓰레기는 돈이 된다. 사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허와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또 두 번째 거 뜯어주시죠. 자, 뜯어봅니다. 네. 짠! 네,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을 망친다.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물로 가고 또 바다로 간다는 의미에서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건 오해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물도 그냥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는 하수관로라던가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때 하수관로에 많은 크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하수관로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크랙으로부터 오염된 하수가 침투하여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하수 관로를 상당히 선진화하였습니다. 지금은 하수 관로 및 하수 종말 처리장이 거의 대부분 완공이 되었고요. 보내진 음식물 쓰레기는 귀한 자원으로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서 하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강물로 가고 바다로 가서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집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하수종말 처리장을 오직 빗물만 강이나 하천으로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리 가져갖고 해도 하천의 오염이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내진 음식물을 다시 귀한 자본으로 다 태어나요. 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으로 흘려내 보낼 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분류식 강거와 함유식 강거가 있는데 음식물 분쇄기 사용 시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류식이라는 것은 주방에서 나오는 물과 화장실에서는 모든 하수를 와가지고 분류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고 또 빗물만 강이나 바다로 보내는 걸 분류식이라 하고 함유식 강거는 화장실, 주방, 생활용수, 빗물까지도 몽땅 다 합쳐서 흘려보내는 것을 함유식이라 합니다. 정부에서 수행했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담았습니다. 보면 악취가 나는지 혹시 퇴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타당성 조사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하수 강거에 흐르는 유속이 0.6m/s가 되게 되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퇴직되지 않고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24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의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해서 이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하수 처리장에서 이를 처리하면은 현재 방법에 대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처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버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이 수거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에서는 배출 시 돈을 지불해야 하고 관계 지자체가 약 톤당 5에서 15만 원까지 수거업체에 세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각 및 폐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이 더 지원될 것이고요. 그 세금은 우리의 주머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작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은 못해도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나를 위하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업체들이 아파트 현수막 또는 농간에 쏟지 마시고 음식물 분쇄기 마음 놓고 사용하십시오.
네, 이제는 맘 놓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막연하게 생각해서 단순히 그냥 음식물 처리기가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자, 이쯤 되니까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자,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기업은 20여 년간 음식물 처리기에 관한 기술 개발에 매진, 환경부 인증 및 KC 인증 등을 통해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네, 저희 회사는 2002년도 설립한 역사가 긴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자산으로서는 특허, 실용신안, 벤처기업, 모든 이 국가가 인정한 기관을 인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세상,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음식물 처리기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력은 자체 개발한 모터에 있다. 기업이 개발한 V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는 모터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소음이 적고 고장이 적은 것이 특징인데, 네, BLDC란 것은 브레스레스 해갖고 브러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제품에는 브러쉬가 마모가 되면은 그냥 수명이 끝나는 것이고, 지금 브레스레스라는 거 브러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명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음식물 처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쇄 성능일 터. 모터의 힘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실험을 하러 왔는데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가정에서 많이 하는 수박 껍질, 그 다음에 또 깨 껍질, 또 조개 껍질, 그 이상도 다 됩니다. 자, 그럼 수박 껍질부터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물을 트시고요. 그 다음 기계 스위치를 돌려야 돼요. 네. 네, 온 눌려요. 네. 그럼 돌아가죠. 그럼 수박 한번 넣어볼게요. 먹고 남은 수박 껍질을 넣어 보았더니 마치 수박 껍질이 물에 녹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번엔 좀 더 딱딱한 게 껍질과 조개 껍데기를 넣어 보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세하게 분쇄되어 껍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알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죠? 아이가 몰살시켰네요. 네. 뭐 아예 조개 껍질, 깨 껍질 관계없이 깨끗하게 이번엔 단단한 대리석을 음식물 처리기에 넣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니, 진짜 돌도 갈았어요? 기업의 BLDC 모터는 이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브러쉬로 인한 마찰음이 없다 보니 일반 DC 모터보다 소음 발생량이 적어 소음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단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기능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잠시만 보관을 해도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밀폐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아이들이 호흡하다가 그걸 마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 곰팡이 포자들이 날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저 음식물 쓰레기가 가족 건강도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집안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냄새가 없으니까 훨씬 깨끗해졌고 건강도 잡아주고, 저희 집 가전제품 중에는 아마 가성비 1등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기업은 이제 국내를 넘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 제품으로 치면은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 고객이 감동뿐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겁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스티커 우리 대표님께서 착 떼주시죠. 네. 짱!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를 권장한다. 네, 해외에서 황금 맷돌이 인기가 좋은 걸 보면 해외에서는 음식물 처리기 사용이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영국 테라포드 시는 음식물 분쇄기 구입 시 장려금을 현금으로 80파운드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80파운드네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1987년도부터 이미 95%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 중국에도 법제화되어 가정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밖으로 가져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과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통을 안 쓰고 수거통도
필요하지 않은 위생 처리적인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처리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힘들게 버리고 있는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기로 분쇄해 하수관료로 보내면은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 잘못된 인식이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수거업체 이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새로운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조선시대의 음식물 쓰레기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아무리 진실이라도 각종 질타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는 빗물이 흘러가는 우수관과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가 흘러가는 오수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를 쓰면 강과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은 이제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네. 덧붙여서 우리 대표님도 확실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오해가 풀렸고 또 저도 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 있게 사용을 해라라는 말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자신 있게 음식물 처리기 사용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전문가님 덕분에 오늘 음식물 쓰레기 또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음식물 분쇄기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쇄기 사용이 국민 여러분께 세금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가서 독립운동은 못해도 음식물 분쇄기로 사용하여 애국합시다.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옆에서 우리 전문가님도 꼭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대표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의 허와실 그리고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